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일본에서 인천공항까지 이 비행기로 날아오는데 이 1시간밖에 걸리지 않죠.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다시 전주까지 버스로 내려오려면 4시간이 걸리니 참 짜증난다. 이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들 가끔 하십니다. 이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에 겪는 이 서러움이자 이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정이 이러니 국제 비즈니스에 바쁜 기업인들 또 국제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주최 측들 이 전라북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동안 이 국제공항에 목을 맨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 정부 계획에 이 국제공항이 반영이 된 건데요. 이게 갖는 의미와 효과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오늘 토론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C 시사진단 오늘은 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김일재입니다. 예, 군산대학교 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의 최연성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부사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의 황태규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수건 사업인 국제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받은 것으로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한 지 20년 만에 얻은 소중한 결실이다. 전라북도는 국제공항이 없어 기업 유치와 대형 국제 행사에 애를 먹었다. 항공 오지라는 푸념은 그래서 나왔다. 관광객의 유치에도 한계를 드러냈고 인천공항까지 가기 위해 서너 시간을 써야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이 같은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항 건설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타당성 조사와 정부의 예산 확보 등을 거치면 공항 건설까지는 빨라야 7, 8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어떤 정치, 경제적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타 지역과의 경쟁과 견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제 시독을 걸기 시작한 새만금 국제공항. 그 과제와 기대 효과를 따져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새만금권 이 국제공항이 정부가 마련 중인 중장기 국가 공항 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달 말쯤 아마 고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일재 부지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이 종합 계획에 이 새만금권 공항이 반영됐다는 게 행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대규모 국가 SOC 사업들인 철도나 또 도로나 공항 이런 SOC 사업들은 정부에서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실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안을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는 이제 새만금 공항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민 공람 절차 등을 거치면은 2월 말에 이제 확정 고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 공항이 이렇게 그 건설이 될 수 있는 단초가 이번에 국가계획에 반영이 됨으로써 공항 개발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공항 그 건설 계획에 이제 새만금 공항이 반영이 됐다는 이건데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사실 뭐 예산 반영이고 뭐 전혀 진행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 예. 그렇다면 그런 계획에 반영이 되면 무조건 다 공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향후에도 넘어야 될 절차들은 물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작년도에 이제 그 도와 또 도내 정치권 또 도민, 도내 언론 등이 이제 합심을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도 확보가 됐고 예. 앞으로는 이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또 기획재정부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되고 예. 그 이후에 기본계획 실시 설계 등 여러 가지 그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만 우선 예. 국가계획 초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 시초를 마련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적어도 정부에서 공항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께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에도 국제공항이 건설할 수 있는 큰 물꼬를 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최혜성 교수님, 이게 어떤 그 산업적으로라든지 전라북도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는지요? 뭐 정부에서 전라북도의 공항 건설에 대해서 수요를 인정했다, 그 예.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도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것 같고요. 또 이제 동아시아를 향한 그 중부권 예. 관문이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인천, 무안 정도가 있는데 중심지가 되는 새만금권에다가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한 것이 주요했다.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께서 고생이 많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를 모아서 중앙부처에다 갖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나중에 좀 더 그 깊숙하게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라북도의 발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건 뭐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그걸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황태규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요? 예. 네, 어쨌든 뭐 단순히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그 의미 있는 변화들이 그 최근에 용역한 그런 연구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실은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갖지 않은 도적 항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타 예. 항공이라는. 예. 그래서 이스타 항공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군산항의 그 2배로 늘린 거죠. 그 전에 대한항공만 운행이 되다가. 그래서 그런 항공사를 하나를 유치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큰 실질적으로 승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관심을 유도하는 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군산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13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배를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사실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예. 군산항을 통해서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해안권에 뭐 공항이 뭐 무안 공항이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무안에도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의 큰 의미는 항만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물류 허브나 여기에 커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와 또 맞물려서
다시 공항이라는 허브를 갖는다는 게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예. 그래서 서해안 공항 하면 우리가 이제 인천 공항인데 예. 제2의 인천 공항을 다음에 이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기반이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예.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새만금 뭐 신항도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기존의 군산항도 있고요. 예. 이것과 어우러져서 이 공항이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최종구 부사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조금 전에 그 도적 항공사인 그 이스타항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라북도로서는 상당히 다른 지역의 경우에 이 도적 항공사가 있는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죠. 전라북도로서는 꽤 뭐라 그럴까요? 보배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항공사로서도 상당히 이 국제공항이 들어선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먼저 전북 기업인 이스타항공을 사랑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을 적극적으로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저희 이스타항공이 가장 먼저 달려올 것이고 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 이스타항공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공항이 생김으로써 조금 갖게 되는 뭐 이득이라든지 뭐 좋은 점, 조금 더 굵직한 측면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이따가 따로. 예, 나도 말씀하시니까 예, 그러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재 부사장님, 부지사님, 이게 전에는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그동안 전라북도에 전북 국제공항 좀 많이 해달라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동안 번번이 사실 뭐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묵살이라고 할까요?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환경이 변했길래 이렇게 정부 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준 걸까요? 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북 지역의 이제 국제공항 취항을 위해서 거의 한 20여 년간 노력을 그렇습니다.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번번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좌절이 됐는데요. 김제공항을 한동안 추진을 하다가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요 부족 문제 때문에 이제 건설 추진이 중단이 된 바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군산공항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군이 관할하고 있는 공항인데, 이 미군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국제선 취항이 이제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세월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된 그 내용을 반영한 정부 계획의 내용이 들어간 것은 어떤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항공 환경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항공 수요도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항공 수요가 통계를 보면 2011년에 이제 6,300만 명에서 2015년은 이제 8,900만 명까지 늘어났으니까 예. 연평균 한 8%로 이렇게 예. 항공 수요가 늘어났다고 봐야죠. 예. 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역시 전북에도 항공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북 내부로 보면은 또 이제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예. 또 최근에는 한중 간의 정상회담까지 해서 한중 경협단지 조성 이슈가 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바도 있고, 예. 중앙의 수도권에 있던 여러 가지 혁신 도시도 이 전북권으로 착착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 국가식품 클러스터 또 조성이라든지, 예. 이제 태권도원도 이제 개원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때문에 항공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항공 수요를 반영을 해서 과거와는 달리 정부 계획에 이런 새만금 공항 필요성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항공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많이 고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그 내용 중에는 제가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LCC 저비용 항공사들이 상당히
그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신규 그 회사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중장기 종합개발 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국 부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LCC 그러니까 저비용항공사들이 그 활약하고 있는 이전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던데. 예, 최근 들어서 지금 LCC의 시장 규모가 예. 국내에서는 지금 60%를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예. 국제선도 2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 LCC 저비용항공사들의 그런 성장 이것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 공감하신다 그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항공사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청주공항인데요. 청주공항의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60만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예. 근데 중국 관광객이 작년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좀 줄어서 이제 590만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 청주공항으로만 중국 관광객이 10% 들어온 거죠. 예. 10%또 들어왔는데 그 10% 중에서 70%가 이스타 항공이 실어 나른 승객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항공 시장하고 아까 이제 지금 이스타 항공과 같은 그런 소규모 저가 항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결합을 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항공 산업의 화랑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 자원보다는 그 항공사의 역할이나 예. 그 항공사의 그 창조적인 무슨 마케팅 방법이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말씀은 만약에 지금 요즘에 속된 말로 청주공항이 좀 잘 나가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 그런 국제공항이 있었다면 그 관광객이 사실은 전라북도를 통해서 유입됐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아닙니까? 가능한 거죠. 예, 예. 저희가 미리 그 국제공항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최현성 교수님, 여러 가지 그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항공 수요를 이제 반영을 해줬다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전라북도가 공항이 없었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그 부지사님 말씀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항공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정부에서 새만금 항공 그 국제공항 건설에 좀 동의를 해준 거에도 뭐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벌써 1인당 국민소득이 뭐 8,000달러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달러에 근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소득 증대가 항공 수요를 폭발적으로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환경이 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영향이고요. 지금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지금 그동안에 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되는 게 예를 들어서 새만금 공항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이제 전라북도는 뭐 100km 반경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대전 충청권만 하더라도 이 새만금권에서 100km 권역에 인구가 250만 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광주 전남 권역만 하면 170만 명 정도가 이 새만금 공항권에서 이렇게 100km 반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희들이 좀 일찍 가졌다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부 동남아시아 가기 위해서 청주공항, 무안공항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오히려 그 수요를 저희들이 더 흡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쳐서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준비해서 그런 수요를 좀 저희들이 창출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김익재 부시장님께 좀 다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공항이 없어서 전라북도가 가는 애로나 좀 뭐라고 할까요? 부작용? 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한 단계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최근에 이제 소위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이 컨벤션 사업 같은 경우도 예. 어떤 좋은 숙박 시설이나
또 그리고 이제 공항 관련 인프라가 있어야 예. 아무래도 오시는 관광객이나 여러 그 회의 참석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 교통도 우선 편리해야 되고 숙박할 때도 편리하고 이래야 아무래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또 예. 국제 행사도 유치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 유치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뭐 국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된 거고요. 또한 뭐 동남아의 여러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사실 많이 놓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동안. 예. 예. 기업 유치도 사실 그런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기업 유치. 과거에 뭐 아마 새만금 쪽으로 그 여러 가지 기업들과 접촉하고 타진했다가 그쪽에서 공항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해서 난색을 표현하고 아마 이런 사례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제 기억에 네, 남아있는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상당히 전라북도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항공 수요를 반영한 게 혹시 이 새만금 그 경협단지 중국과예요. 이건 보면 그 한중 그 최고 지도자들끼리의 그 뭐랄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은 황태 교수님 어떻습니까?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데는 뭐 중요한 자료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은 이 도적 항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늘은 건 사실이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컨벤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국제공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는 그 지역이 글로벌 전략을 가진 글로벌 비전을 가진 곳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글로벌 전략이나 글로벌 비전이 없이 단순히 공항이 건설되면 편리한 교통시설 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공항은 공항 나름대로 정밀하게 추진하는 전략과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전략,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상대로 공간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컨벤션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거리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현재 이제 어쨌든 컨벤션 제대로 된 컨벤션 센터도 하나도 없는 게 유일한 광역단체가 전라북도입니다. 예. 지금도 엑스포를 천막을 치고 하는 데는 아마 이제 전라북도 하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관광객이나 방문객이나 이런 그 많은 그 공항을 통해서 유입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전략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밀하게 추진돼야만 설사 공항이 건설됐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 예. 단순한 교통 시설의 개선의 효과가 아니고 그 효과를 전체를 다 지역에 체화시킬 수 있고 지역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전략 이것도 예.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항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컨벤션 산업 같은 것이 상당히 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지적을 해 주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거기에 대비해서 좀 준비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 예. 공항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예. 그걸 보기 위해서 예. 특히 컨벤션 센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 예. 이른바 그 뭐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뭐 그렇죠. 회의, 각종 회의, 뭐 전시 이런 여러 가지요. 예, 예. 특히 최근에도 이제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농기계 관련해가지고 농진청에서 작은 엑스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천막을 치고 했죠.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농생명 수도, 뭐 농생명 산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농식품 전용 컨벤션 센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쉬운, 뭐 기계나 산업이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분야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예.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일재 부지사님, 이제 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번 달에요. 그 다음에는 아마 또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지금 한 8억 원 확보가 돼 있고, 이 시청자들께서 이해할 때, 정부에서 그 뭐 필요성 인정해서 계획에 반영되면 되지, 웬 또 타당성 조사를 하나, 이렇게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금년도 그 예산으로 그 8억 원이 이제 국가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예.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새만금 관련 그 국가 예산이 직접 이렇게 반영이 된 그 최초인데요. 작년에 이제 도와 또 지역 정치권 또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 또 언론에서도 많은 또 성원을 해주셨고 이런 예. 합심을 거쳐서 국가 예산 8억 원이 이제 공항 관련해서 이제 이 반영이 됐는데 향후에 이 8억 원을 가지고 이제 금년도 적어도 상반기 중에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 공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항 그 항공 수요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또는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전문 기관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 되면 대개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제 절차적으로 한 1년 걸리거든요. 예. 그럼 내년에는 이제 그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실시를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면 추진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7년이면은 공항이 이렇게 그 전라북도에 국제공항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7년이면 목표 연도가 23년 정도. 2023년. 그때는 예. 이제 세계 잼보리 대회를 저희가 유치하려고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예. 그 시기하고 비슷하게 맞기 때문에 예. 한국을 방문하는 여러 그 국제 예. 우리 고객에게도 큰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건 적어도 가장 빠르게 잡았을 때를 지금 아마 예상을 하시는 것이겠죠? 예. 지금처럼 이제 합심해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뭐 좀 여의치 않으면 그것은 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뭐 전제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뭐 그 타당성 조사해 보니까 타당성 없다. 혹시 이렇게 결론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예. 사전 타당성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항공 수요라든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고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용 편익 분석 중에 또 핵심은 항공 수요가 핵심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예. 1년에 걸쳐서 이제 전문 기관에 이제 예. 항공 수요 의뢰를 했을 때 예. 2030년이면 약 한 400만 명이 넘는 예. 항공 수요가 나왔는데 예. 통상적으로 이 공항 건설에 필요한 항공 수요는 300만 명이 분기점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문 기관에서 400만 명이 넘는 항공 수요를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 예. 비시 분석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여쭤보는 이유가요. 과거 이제 김제공항도 사실은 항공 수요를 인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항공 수요가 적다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경우도 나중에 뭐 예를 들면 그 정치적인 상황이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혹시 그럴 우려가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자 한번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예, 그 김제공항 추진이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에 이제 감사원 그 지적이 있어서 항공 수요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추진 시기를 이제 그 보류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 그때하고 지금은 그 확연하게 그 상황이 바뀐 게요. 예. 한중 그 경협단지 조성, 양국 정상 간의 논의를 거쳐서 예. 한중 경협단지가 이렇게 추진되는 이런 부분도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그 수요들입니다. 아울러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이런 데 이제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도 김제공항 논의가 있던 시기에는 없었던 내용이죠, 사실상. 예. 근데 지금은 아주 착착 구체적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지금 조성이 완료 단계에 거의 들어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 민간 육종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 구체적인 가시적인 이런 이 수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분석된 거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하게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부가 내놓은 그 안을 보면 이 전북권 이 국제공항을 새만금 지역 공항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앞에 좀 약간 짧게 서술을 해놓은 게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 등을 감안해서 새만금 지역 공항을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내용의 문구만 놓고 보면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공항의 시기라든지 수요 예를 들면 그를 얼마로 볼 것인가, 항공 수요를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현성 교수님? 예.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 검토해야 될 것이 새만금 내부 개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0년에 1단계 새만금 내부 개발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국제공항 건설 기간하고 뭐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새만금 내부에서 수요를, 기본적인 그 수요를 창출할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이제 공항과 같은 물류 인프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사님 같이 이제 이렇게 해외에 다니면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갈 때는 제일 먼저 브리핑해야 될 것이 공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항만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이걸 먼저 합니다. 예. 전라북도는 항상 그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예. 인천을 통해서 오십시오, 무안을 통해서 오십시오, 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사실은 많아서 건설한 건 아닙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새만금 공항도 마찬가지로 일단 공항 건설하고 내부 개발하고는 같이 맞물려 있어서 예. 내부 개발 전략도 중요하지만 공항 건설이 안 되면 내부 개발도 어렵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전북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제공항 예. 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국제공항은 상당히 선순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김제공항보다 더 질타를 받은 것이 강원도 양양공항입니다. 예. 양양공항은 국가 예산을 아주 잘못 써서 3천억을 낭비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 양양공항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 보면요, 꼭 감사원 지적이 다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 미래를 감사원에서는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그 단기간에 예. 여러 가지 필요성만 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새만금은 뭐 우리 다음 세대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수요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특히 SOC 같은 경우는 그 SOC 자체가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그럼요. 것도 예,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황태규 교수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새만금이 전라북도 도민 입장에서 보면 그 내부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속도도 좀 느리고 성에 차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조금 속도가 좀 늦어진다면 공항 개발도 그만큼 늦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어쨌든 그게 정부 부처고, 예.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컨벤션 잠깐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예. 국제 관련 회의를 200여 개를 하고 있다는 제가 신문 보도를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한 10여 개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컨벤션 수요들이 생긴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나, 그리고 그 아까 뭐 식품 클러스터나 뭐 태권도 공원이나 그런 것들을 새로운 자원이 생겼다가 아니라 이게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가치나 그다음에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리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공항이 필요하다. 예. 이 논리보다는 예. 이미 전라북도는 그 정도의 혁신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들이 경제적 가치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서 필요하고 이제 새만금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새만금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가는 이건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
누군가 민간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 인프라가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막연하게 새만금에 대한 기대보다는 새만금은 개발청을 중심으로 국가의 계획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 경제 활성화 자원들을 확실히 관리해야 지금 한편으로 보면은 새만금 때문에 다른 산업 자원을 관리하는데 사실 소홀했던 것이 예.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식품면 식품 특히 이제 굉장히 이건 그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계속 찾아내고 예. 또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도에서 그냥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 공항 건설 추진단이나 이런 큰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항공사도 참여하고 그래서 또 항공 수요는 아까 우리가 청주공항 사례에서 봤듯이 예. 그 항공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또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수요 창출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이 되면 이스타 항공이 몇 개 노선을 개설하겠다. 예. 물론 그게 분명히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에 있는 우리 항공사니까 이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럼 그거 항공 수요에도 반영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있었던 자료를 우리가 모으고 그걸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요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범위가 있게 추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의 글로벌 전략 뭐 이런 것도 좀 만드는 그런 새로운 계기 단순히 우리가 공항을 하나를 건설하고 유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민간과 그다음에 이렇게 관이 협력해서 예. 만들게 그런 게 있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 항공 수요와 관련해서는 항공사들도 상당히 좀 그 민감하고 또 잘 아는 분야 아닙니까? 이런 승객이 있어야 결과적으로는 그 항공사도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새만금 지역의 공항이 앞으로 항공 수요 측면에서 그리고 그 만약에 이스타 항공이 거기에 많은 그 여객기를 취항을 시킨다면 충분히 그 손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요즘 뭐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지금 늘고 있는데 예. 작년 말에 청주공항에서 외래 관광객 1,400만 명 돌파 기념 행사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때 문광부하고 이제 관광공사가 주최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항공사 대표로 가서 예, 예. 그 1,400만 명 승객에게 꽃다발을 그 전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벌써 그게 2014년인데 그 2014년인데 예. 작년에는 보니까 벌써 한 1,500만 명이 지금 예.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그 한 2014년에 한 612만 명, 예. 작년에 한 780만 명. 예, 예. 이제 이런 정도로 가면 저희가 지금 청주공항을 통해서 아까 황태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 60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 예. 절반 정도를 예. 저희가 모시고 왔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또 그 우리 최 교수님께 말씀했는데 양양공항에서 예. 저희가 이스타항공하고 강원도가 협약을 해서 작년에만 한 5만여 명을 저희가 실어 날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생기면 저희의 꿈은 지금 이제 군산하고 제주만 지금 하루에 일왕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전북 기업이지만 근데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이 생긴다면 저희는 여기에 국제선을 취하고 싶은 게 저희의 소망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 자체가 저희의 이제 뭐 앞으로 계속 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최종구 부사장님의 입장이 특별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는 것은 어쩌다 항공사는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을 내야 되고 그래서 이익을 내는 그 기업은 상당히 이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항공사 입장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좀 그 새만금 국제공항이 가능성이 있는 공항으로 여기고 계신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하고 그 계약을 맺고 있는 중국의 그 여행사들이 예. 이미 2018년까지 예. 예약을 지금 저희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저희는 그때 가면 중국 관광객만 1,000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비행기만 좀 보내달라 예.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그 섣부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공항 생기다 보면 이 어디에 공항을 만들어야 되느냐, 건설해야 되느냐, 입지성 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최현성 교수님, 어떤 것들이 적어도 기준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뭐 몇 가지 저희들이 이제 기준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군산, 김제, 전주권뿐만 아니고 이제 새만금 명품 도시 새만금 내부에도 70만 명 정도가 거주할 걸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의 집적하고 환승 이런 데 좀 편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이라든지 철도 이런 것들과 다 연계가 좀 될 수 있는 위치가 이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부지가 적합해야 됩니다. 이제 집안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영향을 좀 적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의 좀 효율성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군산에 이제 미군 비행장이긴 하지만 아주 대형 지금 공항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군사공항이. 근데 이제 요 또 하나의 이제 국제공항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요 둘 사이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공항은 많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가져오지만은 주변에는 개발 제한이라고 하는 또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 두 공항의 위치를 아주 효율적으로 배치해야만이 전라북도 북부권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을 좀 적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 수용성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지금 이제 제주 신공항에서도 당장 그 국가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경 4km 범위는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반경 4km 범위 내에 주민들 내지는 여러 가지 뭐 축사라든지 이런 그 공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또 봐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 또 이제 고려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지역 정치권이나 어떤 지역에서 뭐 내 지역이 좋으니 아니면은 여기로 해야 되는 것보다 백지 상태에서 전문가들한테 이름을 해서 최대한 좀 그 합리적이고 그리고 조속하게 답을 내서 이런 논쟁을 좀 불식시키는 게 우리가 국제공항 건설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아마 그게 상당히 그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결정이 되면 승복을 하고 또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방금 그 최현성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공항 추진을 김제공항 또 여러 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뭐 여러 가지 번번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향후에 이제 금년도에 그 8억 원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입지 관계도 이제 분명히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기관에서. 그때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그 전라북도의 그 100년 앞을 내다보고 또 국가의 100년 앞을 내다보고 정말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어느 특정 시군에 국한해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주장을 해서 그런 100년 대계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된다면 이것은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또 충분히 분석을 해서 최적의 입지에 정말 이렇게 이 공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소지역주의를 정말 꼭 버려주시고 전북 전체의 발전 또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만든다. 이런 데 한번 지역에서 전북 도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질문 드리면 그 타당성 조사한다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혹시 입지가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것은 이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사결정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중앙부처에서 또 충분히 다시 검토를 또 해야 되고 또 이 전북의 전반적인 또 의견도 또 수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A 후보의 장단점, 뭐 B 후보의 비입지의 장단점 이런 정도는 서술이 되게 타당성 조사에 나올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공항 계획을 2023년도로 이제 빠르면 그 완공이 되는 것으로 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좀 잘 되려면 예산도 제때 확보를 해야 되고요. 뭐 실시 계획이나 또 뭐 기본 계획 이런 것들 잘 그 제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 간의 뭐라 그럴까요? 견제, 갈등, 타 지역에서 청주나 무안공항 같은 데서 상당히 견제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확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은 과거에 뭐라면 전라남도에서 좀 약간의 발목 잡기 비슷한 것이 있어서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게 이제 자기 지역에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또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 그런 주장은 이제 그쪽 지역에서 할 수는 있겠죠. 예. 대신에 이제 그런 주장이 옳지 않다. 뭐 감정적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가 커지는 시장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충분한 대응 논리를 가지고 특히 이제 그래서 공항을 이제 뭐 특화하는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가 이런 창출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타당성 조사에도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형태의 고객, 다른 형태의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집요하게 예.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항이 살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컨벤션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식품 컨벤션 그래서 매일 새로운 음식 대회가 열리는 그래서 예. 그거 관련된 산업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서해안에서 가까운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무안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중부에서 가까운 공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국 속의 한국 이런 말을 쓰는데 예. 중국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중국 속의 한국 뭐 이런 개념으로 특히 이 전라북도가 사실은 찾아보면 중국과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대학 교수님이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서 예. 발표도 하셨는데 예. 왜냐하면 당시에 최고의 산업지대였기 때문에 예.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전동 성당을 중국인들이 와서 졌다는 것부터 시작을 예. 해가지고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중국으로 특화한다거나 컨벤션을 맛으로 특화를 해서 그러한 고객들을 중심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준구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생긴다면 중국 시장을 겨냥한 특화된 공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황태 교수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 더하기 혹시 다른 좀 방향으로 국제공항을 좀 특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 국토부의 종합계획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금 동남아나 일본 또는 유럽 보면 그 LCC 예. 저비용 항공사 예. 전용 터미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LCC 항공사 전용 공항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차피 이제 인천공항은 풀서비스 캐리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그런 예. 항공사들의 터미널로 이용을 하고 이 새만금 국제공항은 LCC 전용 터미널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를 빠뜨렸는데 청주공항의 예를 보면 예. 우리 한 교수님도 지금 청주공항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 저희가 2009년 6월에 청주공항에 청주 제주 취항할 때는 예. 그때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한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 200만 명 돌파했고 예. 지금 올해 뭐 320만 명. 예. 그 청주공항의 수용 인원이 예. 최대 수용 인원이 320만 명인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증축. 그 전에는 이제 공항공사가 뭐 민간에게 뭐 매각한다 이러다가 지금 중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청주공항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운항하는 항공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항보다 더 많이. 예. 특히 중국 노선, 예. 저희가 청주에서 상해, 하얼빈, 연길, 대련, 심양, 올해 3월에 닝보까지 예. 6개 전기 노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전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 청주공항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보면 예. 우리 새만금 공항에, 국제공항에 더군다나 저희는 전북 기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여기다가 국제공항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중국, 특히 중국의 전기편을 많이 늘려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에 특화된 그런 공항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무리 말씀을 한 분당 한 30초 정도씩 좀 짧게 좀 듣고 미처 못다한 말씀을 좀 그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규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스타항공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뭐 1차적인 우리가 공항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그 업체가 지역에 생겼고 충분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시작을 전라북도는 이미 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어쨌든 그런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까지 충분히 고민해서 좋은 안들이 계속 생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표정구 부사장님. 예.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좀 해주셔야 짧게, 되겠습니다. 예. 일단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번 김한주 전 지사님께서 추진했던 군산공항에 국제공항을 하려고 했다가 예. 미군의 반대로 예, 좀 잘안 무산된 됐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023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 먼저 군산공항을 그 국제공항으로 좀 한번 추진해 보고 예.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예. 자연스럽게 이전시키면 그때 시너지가 효과가 크게 날 거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군산공항을 당분간만이라도 국제공항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예. 또 아울러 여기 행정부시장님 계시는데 충청북도는 그 와라 무조건 도와주마 예. 이게 지금 그쪽에 예. 이렇게 예.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청주공항이 오늘날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 예. 근데 계시지만 전북도는 솔직히 이스타항공이 처음 2008년 취항할 때에도 해제했습니다. 예. 와서 헌거 보고해 도와주겠다. 좀 예. 이런 식입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항공오지를 벗어나려면 또 새만금 국제공항도 건설되고 하니 예. 적극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섭섭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예. 최현성 교수님. 예, 예. 우리 최 부시장님, 부사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우선 급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있는 시설 이용해서 국제선은 지향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김에 좀 광주 전남 쪽에 제가 섭섭하게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공항이라는 게 서로가 상호 보완하는 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지역에서 모든 노선을 다 독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이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무안공항을 개설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광주공항을 폐쇄하는 겁니다. 예. 근데 폐쇄 않고 지금 2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2개 쓰는데 새만금에다 또 공항 하나 전북에서 충북권에다 건설하자고 하니 그거 못하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인천에서부터 평택, 군산, 목포로 예. 가는 예. 고속철도 같은 것이 같이 연계가 돼서 예. 인프라를 구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좀 발목 좀 잡지 마라. 은근한 좀 항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김일재 부사장님. 정말 저희가 새만금 공항 추진은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정말 놓칠 수 없는 황금과 같은 기회입니다. 다시 전에처럼 그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합심을 해서 새만금 공항을 명품 공항으로 정말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두 분 교수님과 이스타항공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공항 건설과 더불어서 이 공항도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 한 7년이면 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유치될 수 있는 2023년이면 공항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북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은 그와 병행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의 유치라든지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맞이한 이 공항 건설의 그 단초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이제 길을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걸어야 될 길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 예. 절차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전북 전체의 발전과 예. 국가 전체가 100년을 앞보고 날아갈 수 있도록 예. 입지 조건이라든지 우리 지역 전북 도민의 뜻을 알겠습니다. 모으는 부분에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공항의 중요성,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무리 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제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요. 이 정치권, 행정, 또 도민들, 또 항공사 여러 이 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